충북교육청이 모집하는 개방형 감사관에 역대 가장 많은 13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임한 현 감사관이 다시 응모해 내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충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이웃 공장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장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관 보호와 현장 상황 입증을 위해 바디캠 보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찰관이 사비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이 군 단위의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합니다. 낙후 지역 재생 사업에 4년간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교육청이 개방형 감사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미 2차례나 연임한 현 감사관이 다시 응모해 내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공모 교장들의 일탈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충북교육계가 공모직 선정을 두고 크고 작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외부 인사까지 대상이 확대된 뒤 사실상 두 번째 진행되는 도교육청 감사관 공모에 역대 가장 많은 13명이 응시했습니다. 군과 타시도 감사관 출신 등이 대거 응시한 가운데 최근 전원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응시자 중에는 2차례 연장을 거쳐 5년 최장수 임기를 보내고 있는 현 감사관이 다시 도전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극소수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는 상급 자리를 외부 인사가 독식한다는 내부 반발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봐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부형과 개방형 공모 교장들의 일탈이 알려지면서 공모를 진행한 도교육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음주 추태를 벌인 일부 공모 교장들의 자격 시비는 한동안 잠잠했던 교육청 내 코드 인사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돈 주시는 건 맞고요. 잘못된 부분인데 부모들이나 학교 또 구성원들 지역사회에서 인정 갖고 있는 이런 부분 같이 봐주시면. 도교육청은 이번 달 안에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2~3명 중 1명을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차기 감사관으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옆집에 난 불로 내 집이 엉망이 됐는데 몇 푼이라도 받으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조사가 먼저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충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이웃 공장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대형 화재로 연쇄 폭발까지 일어난 사고 현장은 검게 그을린 자재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만 소방서 추산 41억여 원. 여기에 2차 폭발로 이웃의 36개 업체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계를 맞댄 업체는 건물 한 동이 모두 탔고 직원들까지 다쳤습니다. 특히 공장을 재가동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걱정만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공장이라 다시 돌리려면 안전진단도 다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전혀 못 돌리고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여기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주시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피해 조사와 피해 규모가 확정돼야 지원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이나 시민안전범위 또 지방세 유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으로 이렇게 저기한 거고요. 그건 좀 더 세밀한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긴급 자금은 조만간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낮은 이자의 이른바 급전에 불과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하천으로 화학물질과 소화용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대책이 실시됩니다. 충주시는 화재 직후 방화 펜스를 설치해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자 추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범죄나 민원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사건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요.
경찰관들이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몸에 바디캠을 달고 출동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있긴 하지만 바디캠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대구 동성로 클럽 골목에 출동한 경찰관 몸에 부착된 바디캠 영상입니다. 젊은 남성이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이들 일행 2명을 구속했습니다. 앞서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에서도 인근 CCTV로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바디캠으로 체포 과정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핵심 증거로 활용하고 적절한 대응을 입증하기 위해 바디캠을 장착하고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 수집에도 있지만 또 오히려 현장에서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CCTV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바디캠을 경찰관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 강남과 마포경찰서 등에선 시범보급용 바디캠 100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선 개인정보 문제 등 관련 법 미비로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경 촬영기기에 대한 근거 법령이 좀 미약하다는 부분이 계속 논의가 돼서 이제 계속 그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찰관 보호와 현장 상황 입증을 위한 바디캠 보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늘 뒷전이었는데요. 음성군이 군 단위의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하는데 농촌 재생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째 방치된 빈집은 덩쿨이 휘감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쓰러질 듯한 빈집이 늘고 있는 음성군 영말 지역입니다. 이제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빈집도 많고 그리고 지금 쭉 둘러보시면은 우범 지역이 좀 많아요. 음성군은 낙후 지역 재생 사업에 4년간 400억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 예술과 다문화, 공동 육아시설 등을 만드는 지역 맞춤형 재생 사업입니다. 한옥 게스트하우스와 프리마켓 거리도 조성합니다. 골목 상권도 변신을 시도합니다.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행복주택과 대규모 주차장을 마련하고 푸드카페 거리와 시민광장도 들어섭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외부 유입이 돼서 좀 구경거리도 좀 볼 수 있고 그런 또 광장이라든가 로컬 푸드라든가 주민들이 도시 계획을 만들고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음성형 도시 재생의 모델을 만든 겁니다. 주민 주도형, 주민 친화형 도시 재생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밤이 되면 불 꺼져 있는 음성을 불이 켜져 있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예산은 모두 50조 원. 음성군은 농촌 재생 모델로 정부의 공모 사업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추석 특수를 겨냥한 유통시장의 판촉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수 불황이 극심해서인지 명절 대목에 거는 지역 중소업체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전통 한과를 만드는 청주의 한 마을 기업입니다. 찹쌀을 부풀린 과자에 조청을 두른 다음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참깨와 들깨, 흑임자를 입힙니다. 추석 단대목에 만드는 한과 세트는 하루에 대략 150상자 정도. 과거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추석은 연중 매출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킨텍스, 코엑스 이런 데 가서 해오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나마 불황은 닦고 하는데 한 3, 4년 전보다 3분의 1 줄어들었어요. 내수 침체로 고전해온 중소업체들이 추석 특수를 겨냥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청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장도 추석 선물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핵과일과 지역 특산품은 물론이고 전통주와 육류, 가공식품 등 150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최대 50% 할인 판매를 하는 등 대대적인 특판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품들이 가격 경쟁 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품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 한가위에 많이 팔려가지고 그 다 같이 웃는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수 농가들도 햇빛 반사판을 바닥에 설치하는 등 추석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극심한 내수 불황으로 너나 없이 힘든 가운데 이른 추석으로 대목 기간은 짧아져 명절 특수에 거는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올해 추석 선물은 사회 소외계층이 만든 이른바 복지 생산품으로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산자의 자립을 돕는 착한 소비로 받는 분들에게도 감사 이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난 쌀로 밥을 지어 구수한 누룽지를 만듭니다. 질 높은 원초에 고소한 기름을 발라 맛 좋은 김을 생산합니다. 매출액은 전액 저소득 근로자들의 창업 자금으로 지원됩니다. 많이 팔리는 만큼 어려운 이웃들이 창업이란 꿈을 더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쉽사리 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국적인 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판로 개척이 좀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앗간안이 고소한 기름 냄새로 가득합니다. 어르신들이 쉴 새 없이 깨를 씻고 볶아 기름을 짜냅니다.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방앗간은 10명 어르신들의 어엿한 직장입니다. 인건비도 건지기 힘들 만큼 일감이 적은 평소와 달리 추석은 연중 최고 대목입니다. 하지만 매출처는 공공기관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제품 만드는데 홍보가 안 돼서 판로가 많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거리가 준다는 거죠. 충청북도가 추석을 맞아 오는 4일 처음으로 도청에서 복지 생산품 공동 전시 판매 행사를 마련합니다. 지역 자활센터 10곳과 장애인 작업장 13곳 등 30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이웃들이 착한 상품을 통해서 착한 가치를 만드는 서로 좋은 생산품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뜻깊은 명절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본부가 도내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추석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56%가 곤란하다고 응답했고 원활하다는 답변은 6.4%에 그쳤습니다. 자금 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58.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판매 부진, 원부자재 가격 상승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편입 토지 가운데 사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기존에 협의 매수한 6필지와 이번에 강제 수용한 21필지 등 사유지 내 건물을 11월 중에 철거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